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양웅신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우리 고양이와 나와의 관계가 안정적인 애착관계냐 불안정한 애착관계냐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나는 불안정적인데 애가 너무 내가 나갔다 들어왔더니 바로 막 파고 들어오고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들 댓글들을 많이 다시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해서 주제는 우리 고양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보호자의 행동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해요. 우리 아이가 불안정한 애착관계에 있구나. 나를 좋아하고 나하고 사회적 관계적으로도 의지하는 사이지만 그런데 불안해하고 있네? 내가 있어도 불안하네? 라는 집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 때 강조하는 것들이기는 한데 바로 세 가지의 R적인 측면 3R을 안 지키는 집들인 거죠. 물론 이 3R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고양이들이 불안감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불안정한 이유는 뭘까요? 의존하고 싶고 계속 예측이 안 되는 상황들 때문에 그래요. 예측이 안 되는 상황들. 내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고 불안감이 심해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아지고 이러한 것들이 정서적인 문제가 똑같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한테 있어도 계속 더 의존하려고 하고 불안정한 애착관계까지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R을 지키자고 얘기를 제가 많이 강조해서 드려요. 그 세 가지 R이 뭐냐? 바로 첫 번째는 루틴입니다. 보호자님의 생활 패턴, 고양이의 생활 패턴을 일정하게 최대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가장 먼저 고양이 상담 받으러 오시는 집들에게 설명드리는 게 데일리 스케줄을 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데일리 스케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렸을 때 방학 때 짜는 원형 스케줄 같은 거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을 주고 몇 시에 혼자 있고 몇 시에 놀아주고 몇 시에 교육을 하고 몇 시에 자는 이 생활 패턴 이 루틴인 거죠. 고양이는 항상 제가 설명드렸던 게 시계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보통 생체 리듬에 의존해서 일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루틴이 정해지면은 고양이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불안감을 낮출 수 있다라는,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보호자님이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짜시는 게 좋아요. 내가 너무 불규칙한 생활을 해? 아니면 야근이 많다던가 아니면 3교대 근무를 하신다던가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 3교대에 맞춰서 또 스케줄을 짜시면 됩니다. 꼭 뭐 7시 정확하게 딱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요. 7시 왔다 갔다 하는 10분 20분 왔다 갔다 하는 좀 약간 유연성을 가지고 지켜주시면 돼요. 대신 그때쯤에는 이런 이벤트가 일어난다. 그때쯤에는 이런 이벤트가 일어난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고양이들이 인지를 한다라는 거죠. 꾸준히 한번 스케줄을 짜서 하실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두 번째 R은 룰이에요. 규칙.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되는 거 이거 했기 때문에 잘했어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잘하세요. 잘하는데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는 좀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힘들어한다는 거는 이게 정말 내가 안 돼 라고 얘기한 게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보통 안 돼를 정말로 안 된다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경우는 조금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단호함과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예 고양이를 살짝 세게 밀어내고 눈도 원래 마주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눈이 마주친다던가 이거는 관심을 준 겁니다. 아니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히 관심을 준 거고요. 목소리로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관심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신 어떤 액션과 목소리가 같이 나가면 그 음성 신호는 그 액션, 내가 싫다라고 밀어낸 게 되기 때문에 안 돼만 해도 인지를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그냥 말로만 안 돼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고양이가 더 응원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보호자님들이 안 돼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양이가 예를 들어서 아인 뭐 했을 때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좀 질척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야 미안해 하지마 라는 거를 말로 뭐 이렇게 하거나 보통 미는 정도를 약간 이렇게 밀어. 이렇게 이 정도 미는 거는 크게 얘한테는 이게 싫은 건가? 아닌 건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나 미안해 미리 이야기를 할게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미인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싫다라는 감정 표현을 할 때는 이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세게 미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방금 전에 민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얘를 그냥 보지 않고 제가 그냥 딴 뭐 TV를 보거나 쳐다보고 있거든요. 너를 쳐다봐더라도 그냥 내 일을 한다, 그냥 내 TV를 보겠다 라고 하는 게 안 돼. 이거예요. 싫어, 안 돼. 내 감정 표현을 한 겁니다. 마지막 R은 리추얼이라고 해서 고양이의 의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 생각하는 어떤 의식이냐, 약간 이런 거는 아니고요. 본능적인 것들을 충분히 해소해주고 있느냐예요. 본능적인 거다라는 거는 뭘까요? 강아지와 고양이의 본능은 동일하죠. 사냥을 해서 자기가 생존을 위해 먹이를 먹는 거, 이 과정인데, 강아지의 경우에는 이 사냥놀이를 냄새, 후각, 노즈워크를 통해서 보통 추적을 해서 사냥을 해서 성공을 해서 먹죠. 하지만 고양이는 보통 대부분은 숨어 있다가 한 번에 덮쳐서 잡아서 이제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냥놀이를 많이 낚싯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한테 이거를 정확하게 몇 분 정도 제공하고 사냥의 끝은 먹는 거, 그러니까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중간중간, 그러니까 15분을 논다면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이 사이클, 헥스 사이클, 헌팅하고 이팅하고 그루밍하고 슬리핑한다. 그리고 놀아주는 거는 보통 숨어서 쫓아가게 하고 잡고 매니플레이팅, 갖고 놀게 하고 그다음에 먹게 하고 다시 시작한다. 이런 것들을 15분 안에 2번, 3번 정도 성공하게 해준다던가, 그러면서 보상을 준다던가, 뭐 15분 내내 계속 놀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에 한 번 꼭 성공하게 해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놀이 본능, 그러니까 사냥 본능을 해소하게 해주는 것도 되게 자존감을 높이고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안 되죠. 왜냐면 상호 놀이만 생각하니까 이게 좀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행동 유발 놀이, 보물찾기라고 해서 외출하실 때 간식이나 사료 같은 것도 숨겨놓고 나가신다던가, 교육도 저는 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약속 관계, 어떤 약속 교육을 하는 것도 하나의 에너지 해소, 그 다음에 사냥 본능 해소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애착 관계에 있는 집들의 경우에는 많은 보호자님들이 많이 오냐오냐 많이 해주고요. 규칙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다 되고, 물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은 의존도가 되게 높아지고 불안감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양신TV를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되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안녕.